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박성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이제 드릴 말씀은 총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3가지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1월달, 2월달에 이제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에 대한 결정을 지금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갖다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수능이 어떻게 치러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돼 있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제 인문계 쪽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확통을 할 거냐 아니면 미적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지부를 제가 한번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확통인지 미적인지 아니면 뭐 기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제 수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어떤 부분의 어떤 학생들이 이제 들으면 좋을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테마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1월달, 2월달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을 쫓지 말고 실속을 챙겨라. 조금 불편하실 부분이 있으실 텐데, 요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철자가 맞는 거래요. 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예, 철자가 맞는 거예요. 표준어로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맞는 거고, 어쨌든 1월달, 2월달에, 어떤 유행을 쫓는다.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실속을 챙기는 쪽으로 수학은 결정을 하셔야 후회 없는 1월달, 2월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은 그렇진 않아요. 다른 과목들은 좀 수학하고 좀 달라서 뭐 사회탐구나 뭐 과학탐구, 그다음에 뭐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은 뭐 유행을 쫓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실패할 확률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단계별로 이렇게 밟아가는 과목들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안 되면 2층이 안 되고요. 2층이 안 되면 3층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로 밟아가는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유행을 쫓는 것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지 후회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의 첫 번째는 유행을 쫓지 말고 실속을 챙겨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의 수학 지금 수능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를 갖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이제 수능의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정시 접수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등급 컷을 보게 되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89점, 그다음에 미적분은 85점, 그다음에 기하 벡터는 88점. 작년에 비해서 1등급 컷은 한 문제 정도 낮아진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작년보다는. 웬만큼 어떤 맷집이 있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아닌 이상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통 과목의 22번 문제나, 그 다음에 미적분의 30번 문제는 웬만한 고수들이 아닌 이상 좀 풀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문제를 그냥 까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 나머지에서 뭐 한 문제 정도 더 틀려서 1등급을 받게 되는 뭐 이런 케이스가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니 그 킬러 문항들을 빼고 준킬러 문항들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등급, 3등급 컷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진짜 작년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2등급하고 3등급 컷이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학생들이 좀 올라오고 위에 있는 학생들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 정시에 엄청난 파도가 이르지 않을까. 이게 뭉쳐버렸어요. 얘네들이. 변별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뭉쳤기 때문에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다닥다닥.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정시에 연결이 될지는 올해 이제 정시 결과를 보면 알겠죠. 어쨌든 1등급의 컷은 좀 낮아졌고,
왜냐하면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3등급 컷은 약간 올라갔다. 이 정도가 이제 올해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뭘 들으셨냐면 도대체 점수를 어떻게 내길래 뭐 확통이 불리한지 아니면 미적분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솔직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표준 점수라는 그런 되게 좀 복잡한 시스템을 갖다가 가지고서 점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지만 뭐 간단히 원론적인 거, 그러니까 원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공통과목 수원수2가 76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24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한 3대1 정도겠죠? 3대1 정도. 그러니까 여긴 8문제, 여기는 22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라는 학생이 미적을 선택해서 공통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한 55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확통은 3명 D, E, F가 시험을 봐서 평균이 한 34점 나왔다고 칠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시험을 보면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수2 공통과목의 평균이 한 55점 정도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확통 선택한 학생들은 34점 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그렇게 나와요. 엄청난 차이죠. 지금 21점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공통과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목 24점 중에 8개 중에서 이제 A가 14점을 맞고 B가 12점 받고 C가 10점 받고 뭐 D, E, F도 14점, 12점, 10점을 이렇게 받았다고 쳤을 때 원리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21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76점에 해당되는 점수에서 21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면 24점 정도에서는 7점 정도를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수능의 그 점수 방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21점, 19점, 17점을 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얘네들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 이제 난이도 조절이 조금 잘 안 됐을 때는 실제 표준 점수에서 한 7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등급 컷도 한 7점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점, 4점 요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난이도 조절 안 하면 진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선택 과목별 수학 응시 인원을 한번 보면 확률과 통계가 한 20만 명, 미적분이 한 19만 명, 기백이 한 2만 7천 명.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확률과 통계는 작년에 한 22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미적분은 한 17만 명 정도. 그래서 여기 있는 2만 명 정도가 미적분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적분의 이 점수 산정 방식이 미적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인문계 쪽 지원한 학생들의 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미적분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기하 벡터도 한 10,000명 정도 지금 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인문계 설명이잖아요. 인문계. 내 자녀는 미적을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면 이제 점점 더, 내 자녀는 미적분을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서울대의 이과생 합격 비율이에요. 인문계 학과. 보시면 47.2%가 미적이나 기백을 선택한 학생들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60.3%, 뭐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80% 가까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계 학과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머님들께서 좀 싫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과생이 인문계를 지원해서 뭐 하려고, 뭐 먹고 살라고 그 문과를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이과생이, 그러니까 즉 기하 벡터나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인문계 쪽으로 진출을 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인문계 쪽 상위권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과 학생인데 문과로 지원했다. 왜 그렇게 지원했을까요? 진짜로 문과로 진출하려고? 그렇진 않죠. 그 학생들이 노리는 거는 이미 많은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학교에 이중전공이나 부전공, 복수전공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이중전공이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은 인문계 쪽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인문계 학과는 복수전공이나 이중전공이 되게 경쟁률이 치열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공계 학과는요, 이중전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중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인문계로 들어가서 이중전공을 공학 쪽으로 이중전공을 하게 되면 정말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노리고서 자연계, 즉 미적이나 기백을 선택한 자연계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인문계 쪽으로 선택해서 일단 학교는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중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과의 학과, 즉 자연계 학과를 갖다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향으로 봤을 때 미적분을 인문계로 진출을 할 건데 상위권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중전공을 할 수가 있으니 자연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인문계 쪽으로 가자라는 쪽의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비율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보다 훨씬 더 높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그 생각인 거죠. 무조건 미적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원리예요. 지금까지의 그 논리죠.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킬러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서 만점자가 0.28%, 그러니까 934명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한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밖에는 나오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도 1등급 컷은 낮아지고 2, 3등급 컷은 약간 좀 올라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뭉쳐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또 하나의 그 흐름은 킬러의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대치동에서는 이제 그거를 많이 할 거예요. 킬러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걸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결국은 판결이 되니까 뭐 의대 진학이나 뭐 서울대 진학할 사람들은 결국 그 한 문제 싸움으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강조,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되게 판을 칠 거예요. 1년 내내. 이걸 또 보시면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확률과 통계가 작년에 1등급이 14.7%,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적분이 한 85.3%. 근데 올해는 확률과 통계가 11.9%, 미적분 기하가 88.9% 더 늘었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문계 쪽을 진출할 학생들의 상위권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신청을 안 하고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그 이점을 갖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기하, 그러니까 자연계 쪽으로 진출할 학생이 늘어난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안 하고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결론을 좀 내드려야죠.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글쎄요. 현장에서 제가 2년 동안 가르쳐 본 결과 올해 이제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죠. 이제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드리자면 1등급 컷이 84예요. 이번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1등급 컷이 84인데 84보다는 어쨌든 재수생이 합쳐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8점을 이상을 받았다. 88, 92, 96, 100 뭐 이 정도를 받은 학생들이 인문계를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하죠.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88점 이상을 받고 있는 인문계 쪽 진출 예상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들은 미적을 해도 잘 합니다. 그런데 84점, 80점, 76점 이 학생들을 판단을 해보면 글쎄요, 조금 퀘스천 마크?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몰라요. 예, 저도 뭐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학생들은 솔직히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문계 학생이라면, 인문계 쪽 진출을 학생이라면 미적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확통이 더 유리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84, 80, 76 요 학생들은. 왜냐하면 미적분이 확통보다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미 1등급을 받고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아닌 이상.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84점, 76점, 뭐 80점 이 학생들은 수원수투 쪽에 좀 더 올인을 해서 거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선택과목 그 8개짜리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느냐? 미적분이 너무 많으니까 확통을 공부해서, 이거는 뭐 인문계 쪽 진출하는 학생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통을 선택을 해서 공부의 양을 선택 과목에서 줄여요. 줄이고 수원수투의 과목에 올인을 해서 얘네들을 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무리 확통을 공부해도요, 이 정도, 아까 그 84, 76, 뭐 82 학생들은 확통을 글쎄요, 공부 열심히 하면 한 7개 정도까지 맞추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5개 아니면 6개를 맞춰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7개, 8개를 못 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미 한 문제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얘는 공부를 좀 덜 해도 7개까지 맞출 수 있고 6개는 당연히 맞추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문계를 진출하는데 미적분을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76, 80, 84 이 학생들은 오히려 확통이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서 시간을 갖다가 세이브를 시켜서 수원수투에 올인하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76점 이하, 72, 68, 뭐 64 지금 현재의 점수로 봤을 때 인문계 쪽을 진출하고 싶은데 미적분을 생각을 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거기는 그 정도 점수의 학생들은 그냥 확통에 올인을 해서 확통을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수원수투 자체가 못 올라와요. 점수가. 미적까지 해버리게 되면 미적하다가 막 정신이 막 혼미해져가지고서 수원수투를 좀 놓게 되거든요. 그럼 그 수원수투를 놓게 돼버리면 또 수원수투가 점수 까먹어요. 근데 미적은 점수가 오르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5개. 끼켜봐야 5개요. 현장에서 봤을 때. 저쪽 상위권 학생이 아닌 이상 5개 이상은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5개 맞고 수험수투는 계속 점수가 줄어들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예, 확통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행을 쫓지 말고 실속을 챙겨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과목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강의들 많죠. 한 200명 앉혀놓고서 하는 강의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200명 안에서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은 요만큼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상당히 좀 이득을 많이 보죠. 여기에 도움을 많이 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하위권 학생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수업을 하지 않아요. 200명을 만약에 가르친다고 하면 여기를 맞추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4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학생들은 반은 쫓아가고 반은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나는 그냥 받아 적고만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4분의 1 케이스는 뭐냐면 감상을 해요. 우와, 저렇게도 푸네. 이렇게 감상을 합니다. 나머지 4분의 1은요 2주 지나면 안 나와요. 못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감상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200명 앉혀있는 유행을 그쪽 수업이 유명하다고 하니 그 수업을 들어봤자 글쎄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뭐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200명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일일이 케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받아먹을 수 있는 학생은 받아가는 거고 못 받아먹는 학생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지금 대형 강의의 수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못 받아먹을 수 있는 학생을 갖다가 대형 강의에 넣었다가는 1, 2월 달을 갖다가 이제 버리게 돼요. 이걸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수학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학은. 다른 과목은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수업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냥 대형 강의가 아니라. 요즘에 어머님들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대형 강의 넣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수업을 갖다가 실속을 찾아서 넣겠다라는 쪽의 방향으로 이제 선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계속 다니기는 하는데 안 돼. 다니는데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이유가 궁금하신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수학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수학의 습관이 뭐냐면 약간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것만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은 남이 풀어주는 수업을 갖다가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풀어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본인이 풀게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풀게. 이 학생들이 워낙 잘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잘 풀죠, 솔직히.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은 본인이 안 풀어요. 그냥 무조건 풀어달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수학이 안 늘죠. 계속 수동적이에요. 의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풀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어떻게 풀어요?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능동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풀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려면 이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풀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 풀이를 분석을 해야지만이 얘의 수학적인 습관이나 방향을 갖다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풀이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 학생을 갖다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학생이 어떤 수준인지 점수로만은 판단할 수 없어요. 풀이를 봐야 돼요. 이렇게 풀고 있네. 얘 지금까지 이렇게 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느껴야 돼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럼 그렇게 느꼈을 때 선생님이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너 그렇게 앞으로 풀지 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수업을 갖다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학은 유행을 쫓지 말고 어쨌든 실속을 챙기는 수업으로 1월달, 2월달을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상위권 애들이야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예, 얘네들은 학원을 타지 않아요.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뭐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되지 않아요. 어차피 지들 싸움이에요. 지들이 잘할 거니까. 그리고 수능날이 중요하지 얘네들은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아직 수학 습관 자체가 잘못 잡혀 있거나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1월달, 2월달에는 조금 실속을 챙겨서 수업을 갖다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네 수업은 뭐니?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죠. 너는 뭐 가르칠 거니? 예, 제가 이제 아까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스투 준킬러 완성반을 갖다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강의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강의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식 꼭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센 수학을 풀다가 갑자기 블랙라벨이나 1등급을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어려워서. 그럼 그거는 강의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풀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난이도를 갖다가 본인이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다른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갖다가 풀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수원수투의 준킬러도 뭐 기본 개념이나 뭐 내신 준비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킬러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풀어라.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바퀴는 준킬러 문제들을 갖다가 강의식으로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아까 강의식과는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10명 이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학생들이 푸는 걸 갖다 직접 한 명씩 다 체크를 하겠다라는 거야. 체크를 하면서 너 얘는 이렇게 잘못 풀고 있네,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조정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게 수원수도 기출 중킬러 완성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의 풀이를 보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100% 진리예요. 풀이를 봐야 방향이 설정이 돼요. 이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 아이들의 기본적인 풀이 방식을 갖다가 조금 바꿔주는 10명 이내로 수업을 갖다 진행을 하면서, 또 하나는 풀이를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 번쯤 선생님과 같이 겪어보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하는지 그 접근법들을 갖다가 처음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상위권 애들은요 이미 다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뭐 88점, 92점, 100점 이렇게 맞는 학생들은 이걸 들을 필요는 없어요. 가장 적합한 점수는 한 72점, 76점, 이 학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많으면 80점까지. 그 학생들은 아직 수원수투에 대한 준킬러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완벽함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 수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마감 임박이라고 하셨죠. 이제 클리닉 기출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들이 만약에 뭐 72점 이내 밑으로 이제 점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일단 기출 문제를 좀 기본적인 것부터 완벽하게 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수준이 다 다르죠. 수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교재들이 따로따로 나가요. 1대1로. 7명이. 그리고 따로따로 풀어와서 따로따로 제가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다 개별적이에요. 진도도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고 다 달라요. 7명. 그래서 한 바퀴를 갖다가 도는 건데 가장 좋은 목표는 뭐냐면 어떤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 수업을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나는 모든 걸 이 수업에서 다 해결할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 2월 달에 수원수투 기본 문제만 어떻게든 확실하게 좀 잡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좋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한 84점, 80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미적을 한번 제대로 한번 기출문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1, 2월 달에. 그러면 들어오면 좋아요. 괜찮죠? 저랑 같이 미적을 갖다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전략적으로. 또 확통 이번에 내가 겨울방학 때 킬러 문제, 준킬러 아니고 기출문제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보겠다. 수원수투는 딴 데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준킬러 문제를 1대1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 하나의 수업에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는 제가 장담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점인 포인트, 그 포인트 이것만 일단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그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서 2개월 동안 들어와서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걸 올해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요. 정말로. 물론 이제 한 2달 하고 다시 또 끊었다가 다시 또 이제 뭐가 부족하면 다시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전략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다.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가 이제 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거부감이 처음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확통 못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 확통 못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확통을 못하는 사람 없어요. 확통은 다 돼요. 다 되는데 어느 익숙한 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물론 이제 빠릿빠릿한 애들은 금방금방 이제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제 조카도 한번 가르쳐 봤는데 처음에 되게 좀 자기 풀이가 막 자기 나름대로의 풀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면 항상 틀린 거죠. 근데 해설을 보면 저렇게 풀고 있어. 나 저렇게 못 풀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막 풀어요. 그러면은 난 이렇게 풀었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니지? 해설 보면 또 저렇게 풀었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를 계속 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럴 땐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풀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이 돼요. 그럼 그 정립이 되고 나면 새로운 문제가 와도 그 풀이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치 수학의 공식을 만들듯이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풀고 저렇게 저렇게 푸는 거야. 이게 정해집니다. 이 정해질 때까지만 고생을 하면 되는데 그게 1월달, 2월달 모의고사 기출 완성반 해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주겠다. 나올 수 있는 거 뻔해. 이런 거야. 이런 것만 잘 정리해두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수업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마스크가 이게 상당히 숨이 막히네요. 예. 숨 막히게 달려왔는데 어머님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예,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